빨래랑 치킨까지도 구독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구독 서비스, 왜 너도 나도 기업들이 하려고 할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구독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 형태를 의미하죠. 우선 구독 서비스를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된 수익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옵션을 우리가 만들어서 좀 획기적인 기획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런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 렌탈, 정기 배송 이렇게 세 가지요. 멤버십형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같은 OTT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요. 또 쿠팡, 로켓, 와우나 어도비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계속 월마다 결제하는 멤버십형의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렌탈형이에요. 저도 집에 정수기를 렌탈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편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술품 구독이라고 해서 그림을 월마다 바꿔주는 구독 경제 시스템인데요. 계속적으로 그림을 바꿔주면서 우리 집 인테리어를 다른 분위기로 바꿔서도 꾸며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정말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생겼죠. 정기 배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활에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드나 빨래, 런드리고 같은 또 반찬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더반찬이라는 반찬을 좀 시켜서 먹었었는데 은근히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구독 서비스가 가능해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관련된 구독 서비스가 저는 정기 배송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구독 서비스의 형태도 정말 다양합니다. 왜 사람들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맥시멈 리스트 기반의 사회주의였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미니멀리즘 시대가 분포화가 되어 있죠.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이사를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짐을 늘리지 않으면서 점점 간소화되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먹거리도 필요할 거고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를 계속 구매하는 게 또 많은 시간적 소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걸 내가 소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하기도 해요. 이게 형태가 구독만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집으로 구독 서비스가 배달이 되는 형태니까요. OTT 같은 경우에도 로그인만 해두면 보고 싶은 미디어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구독 심리를 더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23년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발표한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한다 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가격이 좀 있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선뜻 구독 소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브랜드인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래 원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또 메리트로 느껴서 구독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 서비스 런칭 시 우리가 주의할 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만 좋을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단점은 한번 결제하고 구독을 하면 사람이라는 게 또 계속 까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기적으로 결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걸 구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제가 일어나면요. 사람이라는 게 좀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런칭할 때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정기 결제가 된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 게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상품을 런칭할 때 내 소비자들과 했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이용했을 때 가장 좋았던 장점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아이디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이제 이 IP 공유를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때 많은 유저들이 떠났어요. 저는 SNS를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나씩 시행을 할 때마다 저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라고 하는 유저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가뜩이나 평소에 내가 원하는 미디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반에 내가 이용했던 메리트가 사라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배신감이 들 수 있겠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도 좀 생각이 날 거고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입장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사람들에게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걸 줄이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런칭을 해서 좀 수익화를 늘려나가는 걸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초심을 잃지 말자예요. 언제든지 내가 런칭하는 서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생기는 경우가 요즘 시대죠. 계속적으로 트렌드는 변화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처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우리 브랜드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브랜드가 전하는 그런 의미를 계속 잃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다른 서비스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내 브랜드의 팬들은 계속적으로 내 서비스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반면 초심을 잃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순간에는 유저가 더 많이 떠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경쟁사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당연하지만요. 2023년 핫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거는 구독 경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나 또는 마케터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떻게 내 브랜드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깊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더라도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서비스인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이게 왜 구독 서비스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굳이 구독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좀 피해야겠죠. 이 구독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아야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아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서로에게 좋아야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브랜딩 메이트라는 카페에서는요, 매일매일 마케팅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트렌드 지식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계속적으로 넓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적인 최신 마케팅 뉴스를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 서비스를 런칭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은 이 주제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